2026년 5월 18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많은 이들은 이를 단순한 실수 혹은 한국 역사에 대한 무지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우연히 발생한 단발성 해프닝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한때 윤리 경영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거대 제국 전반에 걸쳐 골마터진 구조적 문제의 필연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균열의 시작을 파고들어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사건의 본질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프로모션이 알려지자마자 관련 부정 언급량은 하루 만에 120만 건을 돌파하며 무려 3,500% 이상 폭증했습니다. 소비자의 배신감은 브랜드 호감도 지수의 수직 낙하로 이어졌죠. 무려 45.1포인트가 급락하며 브랜드 이미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향후 3개월 내에 불매 의사를 밝힌 소비자가 42%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여론 악화를 넘어 실제 매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강력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탱크데이 사태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앞으로 돌려보면 스타벅스 제국의 균열은 이미 여러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미국에서는 100% 윤리적 원두라는 스타벅스의 오랜 자부심에 상처를 내는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5월 초에는 시애틀 본사에서 단행된 대량 해고가 연방 워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5월 18일 한국에서 탱크데이가 터져나온 것이죠. 각기 다른 대륙에서 벌어진 이 사건들은 사실 하나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브랜드가 쌓아 올린 신뢰는 어떻게 무너질까요? 처음에는 높은 브랜드 자산을 바탕으로 굳건해 보입니다. 하지만 탱크데이와 같은 윤리적 의혹이 발생하며 신뢰도는 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기업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스타벅스처럼 형식적인 사과에 그치면 신뢰도는 45%까지 추락하고 결국 소비자 불신과 불매 운동이 확산되며 25% 수준으로 곤두박질칩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브랜드 가치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고 기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게 됩니다. 스타벅스는 지금 이 위험한 깔때기에 어디쯤을 지나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스타벅스가 스스로 만들어 온 윤리적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 사회적 가치를 담았다고 믿었던 소비자들의 기대가 컸기에 배신감 또한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이 내세웠던 윤리 경영의 명과 암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봐야 합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가치는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된 마케팅 구호에 불과했을까요? 그 화려한 이면 뒤에 감춰진 진실을 마주할 시가요? 그 화려한 이면 뒤에 감춰진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물론 스타벅스의 윤리 경영은 밝은 면도 있었습니다. 1998년부터 카페 프랙티시스를 통해 커피 농가를 지원하고 그리너 스토어 이니셔티브로 친환경 매장을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훨씬 더 짙었습니다. 100% 윤리적이라는 주장과 달리 공급망 내 아동노동 착취 의혹으로 소송에 직면했고 미국에서는 노조 결성을 방해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탱크데이 사태는 현지 시장의 문화적 맥락에 대한 존중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내며 그들이 쌓아 올린 윤리적 명성이 얼마나 허술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보여주기식 윤리 경영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이 뿌리는 세 개의 위험한 줄기로 뻗어나갑니다. 첫째, 현지 문화 리스크 평가가 미흡했던 글로벌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붕괴. 둘째, 하위 공급업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공급망 투명성 부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적 성과와 마케팅 효율성만 우선시하며 윤리적 가치를 내재화하는 데 실패한 성장 중심의 내부 문화입니다. 이 세 가지 구조적 결함이 있었기에 탱크데이와 같은 참사는 내고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사과에 대해 한 시민단체는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기업의 사과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진정한 사과는 시스템을 바꾸고 권한을 나누고 이익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다. 스타벅스는 아직 그 문턱에 서보지도 못했다. 이 문장은 사태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경질과 같은 보여주기식 조치만으로는 결코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와 진정성 있는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 사과는 결국 또 다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시선을 미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한국의 탱크데이 사태와 미국의 워크법 위반 의혹은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같은 얼굴을 한 위기입니다. 한쪽은 현지 문화에 대한 몰이에서 다른 한쪽은 자국 노동법규에 대한 존중 부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스타벅스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얼마나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본사와 지사 그리고 각국의 시장 사이에서 소통과 통제의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 두 위기를 비교해보면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한국 사태의 본질이 사회적 감수성 결여였다면 미국 의혹의 본질은 노동법규 준수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이해관계자도 한국에서는 5.18 단체와 일반 소비자였지만 미국에서는 해고된 직권과 노동조합이었습니다. 회사의 초기 대응 방식 또한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표 경질과 신속한 사과라는 여론 무마용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미국에서는 내부 규정을 내세우며 법적 절차에 따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결과는 브랜드 이미지 손상과 신뢰 하락이라는 공통된 파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은 기업의 ESG 평가 점수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가상 데이터지만 스타벅스의 사회 및 지배구조 점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노동 문제와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아왔죠. 그리고 2026년 탱크데이와 워크범 논란이 겹치면서 사회 점수는 75점에서 55점으로 지배구조 점수는 70점으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위험 신호이며 더 이상 윤리적 리스크를 외면하고는 기업이 생존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마음입니다. 한 설문조사는 이번 사태에 소비자들이 실망한 핵심 원인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응답자의 45%는 역사인식 및 존중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는 탱크데이가 한국 사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뒤를 이어 30%는 그동안 스타벅스가 외쳐온 말뿐인 윤리 경영에 대한 배신감을 표출했습니다. 또한 노동자 권익 무시에 실망했다는 응답도 15%에 달해 미국 본사의 문제가 국내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사태는 비단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2026년을 살아가는 모든 글로벌 기업에게 던지는 준엄한 경고와도 같습니다. 과거에는 수익과 성장만이 기업의 유일한 척도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기업의 윤리와 철학을 감시하고 심판하는 깨어있는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의 기업들은 어떤 위험을 직시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좋은 기업을 판단해야 할까요? 2026년 글로벌 기업이 직면한 ESG 리스크는 명확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0점 만점에 9.5점을 기록한 공급망 내 인권 및 노동 문제입니다. 하청업체의 노동 착취는 브랜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스타벅스가 직격탄을 맞은 역사문화적 민감성이 9.2점으로 뒤를 잇습니다. 현지 시장을 존중하지 않는 마케팅은 즉각적인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친환경 성과를 과장하는 그린워싱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AI 윤리 문제 역시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핵심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타벅스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4가지 과제가 시급합니다. 첫째, 진정한 현지화입니다. 단순 판매 전략을 넘어 현지 문화 전문가에게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해야 합니다. 둘째, 외부 독립기관의 불시 감사를 포함한 공급망 실사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직권을 비용 절감 대상이 아닌 핵심 자산으로 존중하고 파트너 권익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패의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 계획을 제시하는 투명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열쇠는 바로 우리 깨어있는 소비자들이 쥐고 있습니다. 기업은 소비자의 목소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보여주기식 윤리 경영에 속지 않고 날카로운 기준으로 기업을 감시하고 선택할 때 기업들은 진정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명한 소비 하나하나가 모여 더 나은 기업 문화를 만들고 더 건강한 사회를 이끄는 거대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짜 윤리적 기업을 판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공급망 실사 및 인권 보고서를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살펴보세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지도 중요한 척도입니다. 또한 친환경 주장의 구체적인 데이터와 제3자 검증이 뒷받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발생했던 사회적 논란에 대해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을 보였는지 그들의 역사를 추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회의 경영진을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윤리위원회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와 함께 중요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화려한 이미지와 마케팅 구호 너머의 진실을 볼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의 소비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지 않고 기업과 소비자의 책임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계기로 삼을 때 제2, 제3의 탱크데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커피 한 잔은 어떤 가치를 담고 있습니까?